네, 반갑습니다. 경매신 저자 우리옥시장 나성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잘생긴 얼굴 보셔야죠. 어떤가요? 사실 저 우리옥시장 이성용 대표라고 사실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경매신 저자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친근감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요. 뭐냐면요, 저는 경매의 신호로 절대 제목을 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눈빛에서 느껴져요. 저 새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들어보겠다, 그런 눈빛이 분위기를 약화하면은 진정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프롤로그에도 적었었죠. 저는 경매의 신이 제목으로 잡힐지 몰랐어요. 프롤로그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냥 하루 강아지가 반나절 세상을 경험한 여행 기점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적었는데, 출판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목이 경매의 신인데 더 세게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 얘기했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일 괜찮으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평점 10점 만점 중에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박수타임입니다. 같이 도착했겠죠? 땅을 딱 보니까 배산임수예요. 배운 건 있어서 배산임수가 좋은 걸 알아. 산과 산이 있고요. 물이 흐르고 있고, 저쪽에 보니까 신도시가 있어, 신도시가.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땅도 정사각형으로 아주 멋지게 생겼다? 그리고 남편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낌 오지 않냐고. 무당의 영역을 빌리는 거죠. 무슨 느낌이 와요? 그쵸.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죠. 자기는 돈 벌어서 승진하고 연봉만 잘 갖고 와. 내가 부동산으로 불려줄게. 근데 10년 뒤에 땅값이 안 올라간다? 그대로다? 뭔 차일까요, 이게? 근거 없는 기대를 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도 걸려있더라, 그 땅에.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토지는요, 토지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뭘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거기에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획부동산들이 사기 많이 쳤죠? 용인, 남양주 떠올려보세요. 팔당댐을 옆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갈려져요. 서울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 수원이 있고, 인천이 있어요. 그리고요,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동그랗게 위쪽은 남양주, 밑에는 용인이에요. 근데 한쪽은 성장관리권역이고 한쪽은 자연보전권역이야. 수질과 수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소유시민 2분의 1이 먹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들이 손님을 데리고 가는 거죠. 남양주의 신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오면 푸른 초원이다? 이거 보면서 조만간 여기도 도시로 팽창될 것 같지 않아요? 하면은 굉장히 근사해 보이거든, 이 땅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성장관리권역인지 자연보전권역인지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들은요,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뭔 차일까요, 이게?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추어가요, 영인의 엄마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각종 언론이나 기사에서 떠들어대죠. 그러면서 근거 있는 투자를 했다고 한다? 진짜? 그래,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건 근거가 있겠죠. 실효성에 대해서 못 따져보시잖아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보세요. 재개발 사업 추진하다 빠그라지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된다? 땅도 삽질을 못해요, 삽질을.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리고 잃어버리고 빚값 번쩍하게 건물을 올리면 내가 그걸 받아서 되팔려고.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이 되면은 70%, 80%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말이죠. 4, 5년이 지나도 개발을 안 해. 그쵸. 그때는 내가 땅 주인인데 소유권의 침해를 받아요.
밀어버리고 다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도 못하고 내가 건물이 짓지도 못하고 어떤 행위 제한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6, 7년째 돼갖고 시청장님이 바뀐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재개발 추진지역 전면 재검토. 그런 뉴스가 떴을 때 동네 포장마차 한번 돌아보세요. 꼬막대증 시켜서 소주 나발 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으세요?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근데 프로들은요, 여기서 어떻게 들려지냐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이나 뉴스나 기사에서 떠들어대는 것들 가지고 조합해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투자하고, 기사에서 떠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팔 때가 됐구나. 나올 때가 됐지. 그리고 A차 할 수밖에 없는지 있는지 안다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하고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새끼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이런 이해관계가 나와서 정보를 이제 주지 않을 테니 지금 나가리 다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촌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뭘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못 보는 거 볼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많은데 전문가가 없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면 대화 안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전문가는 없다고 한 줄 알아요? 어떻게 전 국민 중에 150명밖에 안 나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제품 보세요. 국토 종합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은요 20년 단위로 수립해요. 국토의 이용과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일본의 카세그룹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본의 모모그룹에서 부동산 관련된 기업인데 대표이사랑 본사장이 저를 비행기 타고 만나러 왔어요.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만 한번 잡고 가볼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대요. 무엇이 따라 붙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냥 가치가 상승할까? 무엇이? 선생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대요. 뭐가 따라 붙을까요? 글쎄요가 따라 붙는 거예요. 호재가 따라 붙겠죠. 맞나요? 개발 계획이. 근데 여기에 짝짝꿍으로 물리는 게 있다? 인구 유입이에요.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호재가 있고, 호재가 있는 곳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호재가 없는 곳에 부동산 가치는 절대 상승하지 않아요. 자, 그 조건 하에 인구 유입에는요, 고정인구가 있고요, 유동인구가 있어요. 유동인구는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고정인구는요, 들어가면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본 잡아보자고요. 고정인구가 부동산 가치를 많이 올릴까? 유동인구가 부동산 가치를 많이 올릴까? 고동? 자, 유동인구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예요? 강릉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잖아요. 그쵸?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맞나요? 토지 전문가들은요, 인구 집중 유발 정책이라고 불려요. 딱 4가지가 나야 돼요. 이 4가지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 보세요. 첫 번째, 신도시. 그리고 두 번째, 산업단지. 세 번째, 대학교. 네 번째, 관공서. 이 4가지가 배치되어 있는 계획이 없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상상해볼까요?
북도종합계획을 보고 뭐가 마음에 들었어. 그 지역을 개발시킨대요. 북쪽은 보전으로 하고요. 동쪽은 에너지산업벨트로 구축을 하겠대요. 20년 동안. 에너지산업벨트가 뭐예요? 발전소죠. 남쪽은요. 관광휴양지대를 조성하겠대요. 그리고 서쪽 중에서 소개했던 값이 제일 많이 올렸잖아요. 공감하세요, 그거는? 자, 좋아요. 한 페이지 갖고 놓은 거예요. 그 전제하에 이제 내가 거래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충남, 그리고 또 어디죠? 저야? 전남, 뭐 인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지역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 도와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 기본계획을 다운로드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도시 기본계획을 봤어요. 몇 페이지 될 것 같은 500페이지가 넘는다? 그걸 국어사전 이렇게 다 읽고 있는다고요? 평소에 50페이지도 못 넘어가시면서 저는 그 개발축이 나와 있어요. 개발축이. 그리고 보전축이 나와 있어요. 보전축은 투자 안 하실 거죠? 개발축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개발축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인구집중 유발정책, 신도시, 산업단지, 관공서, 대학교 어디로 배치될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서 다시 공무원이랑 지내시면 좋겠다? 왜? 번지수가 적혀있으면 수익분들이 몰리니까. 이렇게 아무리 배치 B-17, A-37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정도로 여기가 시가와 예정용지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서산 쪽이죠? 시가와 예정용지 많이 투자하시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공간구조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고요. 시간구조는 연도별로 인구를 얼마씩 유입시킬지가 계획되어 있어요.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고 했죠? 보다 보면 답이 나와요. 조합이 딱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충청남도 도청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그 대전에 있었죠? 대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 있으면 안 되죠. 내 집을 찾아와야 되죠. 다시. 그래가지고 강궁서와 이전에 포인트를 찍어놓고 네이버신도시 만든 거예요. 다 도시기본계획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주 옛날부터. 전라남도 도청이 마음에 든다. 도청이 과거에 어디 있었죠? 광주광역시에 있었죠? 내 집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적어놨다? 관공서가 이전에 포인트를 찍어놓고 막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맞죠. 관공서는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죠. 그렇죠. 맞나요?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오세요? 이것은 더 깊이 다루고 싶은데 경례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따라요. 여러분들이 꼭 다운로드 받아서 꼭 보시고요. 공청회 개최할 때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그리고 수정안을 올린다고요. 전국의 군산, 세관등 사업이 능에 아무 소리가 없었죠. 조용했었죠. 땅값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소송 때문에. 근데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 열었어요. 공청회 뭐예요? 주민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토론하는 자리예요. 그 지역 주민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 가실 수 있어요. 어디 나오냐고요? 그 지역 관공서 사이트에 들어가봐야 정말 정리해놨어요. 거기 가면요, 멋있는 얘기 많이 해요. 한 가지만 챙기면 돼요. 요약집. 거기 안에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들 것이고 어떻게 개발을 진행해 나갈지 포인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확정이 된다? 그리고 기사에 터지면 여러분들 사고 간다. 그리고 내가 파는 거예요, 기부에서. 이해되세요? 공청회 여러분들 많이 다니세요? 거기만 가면도 솔직히 단칼에 기분 와요. 근데 전문가가 많은데 많이 없다는 소리가 저희 스페이스에서 용산 방문을 하시고 나서요. 계획대로 해야 돼요. 국제 업무 그 사업. 근데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등포, 여의도
강남 정신 쪽으로 이원화 시켜서 진행하는 쪽으로 수동을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한 4월 달쯤인가? 이번에도 그때쯤에 박동환이 나왔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고 맞죠? 맞는지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과거를 리뷰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해왔던 부동산 역사를 믿어요. 근데 말이죠. 2005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고도성장기였어요. 2005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재택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뭘 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개발 시대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재택이고 경제의 파이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잖아요. 한옥물만 파면 성공한다고요? 오늘이 문이 없는데?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원에서 동수를 얘기하잖아요. 동수. 그쵸. 이렇게 조금씩 각박해지는 어떤 환경에서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 세 가지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갖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고. 인터넷에 재정고라고 쳐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재정자립도라고 검색을 하세요. 전국 단위로 시와 도 사회자님, 1부 전에 남은 시간이 몇 분이죠? 빨리. 15분 정도 됩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 관심 가지시고요. 경매 기술 하나 설명드리고 1부를 마무리 짓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우리가 예전에 법원 경매는요, 과거에는요, 민사소송법으로 이제 절차법들이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민사집행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더 알려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우리가 과거 2001년도, 2000년도, 2002년 이때만 해도요, 일반 물건 아무거나 들어가도 2배 수익받다. 제가 일반 물건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걸리는 사이가 없어요. 그냥 낙찰 받으면 깨끗한 느끼고 받아요. 무슨 수익을 보겠다고 그래요. 지금 같은 초대중화 시대에. 봐봐요. 경매하는 사람이요, 80%가요, 아파트에 투자를 해요. 지금 초대중화 시대죠. 동시에 일반 물건만 투자한다? 난이도 자체가 없는 거. 그냥 경쟁 이탈만 할 뿐이에요. 경매의 진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80%의 이 사람 중에서 또 90%가요, 단타를 목적으로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어떤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리기 위해서 생계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리스크를 반드시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해요. 그리고요, 잉여 자산이 많은 분들, 내 생계를 책임지고도 잘 안 돼도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잉여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들에겐 리스크가 아니에요. 잉여가 많잖아요. 50% 확률이라고 해볼까요? 소송에서 이길, 민사소송에서 한 번은 실패하고요, 두 번째서 성공을 했을 때 한 번의 실패를 만회하고 남는 수익이 나오면은 부자들은 투자하면 돼요. 부자들은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예요. 그럴 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특수관리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무섭잖아요. 주사위 던지는데 3을 던졌는데 6이 나오면 좋겠지만 2가 나오면요,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법정시장권은요, 사실은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근데 제가 쉽게 한번 가볼게요. 논리를 이해하세요. 그쵸? 지금까지는 그냥 다른 행동하시면서 들었다 하시더라도 이런 거에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이제 대화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땅을 투자를 한다고 볼게요. 동네 물건으로. 법정시장권은 고수들끼리 먹는 룰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 시세 대비 40%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자, 봐보세요. 각 소유로 인정되는 도시가 있고요. 갑이요,
거기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재무관리를 잘 못해서 토지만 경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자가요, 토지에다 가압류한 거야. 소송해가지고 경매 진행 시킬 수 있죠? 내돈 받기 위해서. 맞나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갑의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 토지는요, 4억짜리고요. 건물은요, 2억의 가치를 한다고 볼게요. 40%가 얼마죠? 토지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1억 6천에 낙찰받았다고 해볼게요. 가정할게요. 이제 어떤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가 있죠? 자,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제? 그거예요.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내가 의뢰하고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들려졌어요. 나는 법정 시장권이 인정돼버리면 건물 철거하라고 못해요. 이런 건물은요, 언제까지? 30년 동안. 그럼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면 이제 법정 시장권을 깨뜨리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으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첫 번째 뭐라겠어요? 줄여서 적을게요. 법정 시장권은 법치권이라고. 법정 시장권 부존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아직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땅에 건물이 있는 건 맞죠? 그건 확실하죠? 그럼 땅값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법정 시장권 인정돼서 땅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료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료소송을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으로 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감정가 대비 약 5% 정도로 지료가 조정돼요. 뭐 대비? 그러면은, 난 낙찰 얼마에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5%예요, 수익이? 12% 정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오피스텔 대출 받아서 사가지고 임대주임료 뭐 10%다 12%다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대출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투자해갖고 12% 나올 것 같아요? 강남에 속셨죠? 사장님, 우성아파트 아까 우성아파트 나가고 도시에 원투 오피스텔 있죠? 임대수임료 4% 없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가 안 넘어요. 그러면 만약에 법정시장권이 적립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몇 %예요? 연 12%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전제에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부존재 소송에서 내가 승소한 거야. 이겼다고요. 예? 그러면요, 건물을 절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긴 거죠. 맞나요? 이때 뭘 하냐면은 으로 인해서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정신이면 투자하실 거예요? 건물 판매가?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서 어디 갔어? 10%까지 떨어졌을 때 2억 대비 10%가 얼마죠? 2천만 원이죠? 좋아요. 2천까지 최저의 차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낙찰 대금에서 2천만 원 배당받을 돈이 있죠? 내 지로 2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거잖아요. 단계 처리하면 잔금 납부할 게 있을까? 없어지죠. 그러면 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플러스 이제 건물까지 먹는 거예요. 이건 토지고요. 아까 토지 낙찰 받은 거. 그러면은 1억 6천을 가지고 6억짜리를 다 먹은 거죠. 맞나요? 몇 배 수익이에요? 단순 계산해도? 또 양도세 계산하지 말고 그냥 3배 정도 되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곧 끝낼게요. 이거 전부 다 진행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보고 오르는 땅을 샀다면 4배 수익까지 가능하겠죠. 맞나요? 자, 이제 실패했어. 금방 끝낼게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패소한 거죠? 패소를 했으니까 철거 소송에서 가처분 못하죠? 그래도 지료는 받아야
10분만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프로그램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강당 입구에 간단한 음료 준비해놨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면